그러니까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3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문제 21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21번. 문제 21번을 읽어보면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연가가 뭐죠? 연가가 이겁니다. 그죠? 우리 삼상 삼선식 송전선로를 뭐예요? 3개의 구간으로 어떻게 한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연가시킨 거죠. 연가. 이거를 연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킨 것을 뭐라고 한다?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주목적은 뭐다? 선로 정수의 평형입니다. 자, 보기를 읽어보면 가번 직렬공진의 방지. 네, 좋습니다. 직렬공진이 방지됩니다. 나번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감소된다. 통신선의 유도장애 식을 한번 써볼까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E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3I0입니다. 그죠?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을 뭐 한다? 평형하게 하고 작게 하고 병행 길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준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경감이 되는 겁니다. 다번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가 된다. 아, 요게 틀렸네요. 그죠? 답은 다번 되겠습니다. 다번.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는 아니죠. 답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문제 21번을 풀겠습니다. 22번 단락 보용 계정기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장의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장이 생겼다 그럴 때 전류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OCR, 과전류 계정기로 검측하는 전류. 그 다음 지락 과전류 계정기 OCGR로 검측하는 전류. OCGR로 검측하는 전류로 크게 구분한다. OCR로 검측하는 전류는 과전류라고 합니다. 과전류. 뭐다? 오버 커런트 리레이다. 오버되는 전류값을 계전하는 계정기다. 그 다음 OCGR로 검측하는 전류는 지락전류입니다. 지락전류. 자, 그럼 과전류에는 어떤 종류가 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전류는 단락전류와 과도전류, 그 다음 과부하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전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 여기서 단락보용 계정기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단락이 생겼을 때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게 누구다? 과전류 계정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3번,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자, 문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4번은 3번은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년이 자, 우리 철탑이 있다면 철탑에 암에 현수회자를 걸었는데 현수회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4개가 있답니다. 4개.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회자 1개의 절연저항, 현수회자 1개의 절연저항이 2000메가옴이랍니다. 2000메가옴이다. 이러면 표준경관을 자, 이것을 표준경관을 줬는데 표준경관이 다음 철탑까지의 거리가 200m라고 합니다. 200m로 할 때 1km당의 누설 컨덕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어봤네요. 누설 컨덕턴스 뭘 물어본 거야? G값을 물어본 거죠. 누설 컨덕턴스 G는 어떻게 한다? 최종식은 R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될까? R값만 구할 줄 아시면 G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컨덕턴스 G를, 누설 컨덕턴스 G를 구할 수 있다. 그럼 R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200m 표준 경관의 철탑을 몇 개 세워야 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몇 개 세우냐면 5개를 세우셔야 됩니다. 5개. 한 경관, 2경관, 3경관, 4경관, 5경관이 돼야지만 되겠네요. 그럼 5경관. 이렇게 5경관을
하나, 두 경관, 세 경관, 네 경관, 다섯 경관을 세워놔야지만 200m 다섯 경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 R은 전체 R은 5분의 얼마를 곱해야 될까? 한 개의 저항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자 보자. R이라는 놈은 다섯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문제에서 보시면 네 개를 1년으로 했다 그랬고 4개 곱하기 한 개의 절연장은 얼마에? 2000메가옴이라 했으니까 2000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메가옴으로 그냥 냅둘까? 바꾸자. 4, 5, 20에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계산을 해놨는데요. 5분의 8 곱하기 10의 9승 5옴이 나오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뭘 구하려고 했어요? 누설 콘덴서 G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R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5분의 8 곱하기 10의 9승이었던 것을 역수를 취했잖아. 이걸 역수를 취하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 8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역수가 취해지고 단위는 모가 되더라.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해볼게요. 우리 전체 저항 R값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저항 R값은 몇 경관? 5경관을 가지고 200m씩 1km를 걸어놨다. 그럴 때 전체 뭐를 구한 거야? 전체 현수 애자의 저항값을 구한 겁니다. 그걸 나눠주면 5분의 8 곱하기 10의 9승 5옴이고 다시 콘덕터스 G를 구하라 했으니까 콘덕터스 G는 저항의 역수죠. 역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역수로 다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답이 없다.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0.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모가 나오더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 몇 번? 가번에 답이 있네요. 가번.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조금 많이 헷갈리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몇 번이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다시 문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배전선로의 밑줄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배전선로의 배전계통의 루프화. 이게 뭐야? 루프라는 게 뭐예요? 환상망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전원이 있다. 그러면 전원에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전선로를 이렇게 루프화, 환상망을 만들고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설치하겠다. 또는 부하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환상망입니다. 자, 배전선로 사고범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부하가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이 부하는 어느 쪽으로 공급해주면 된다? 이렇게 공급해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겠고요. 2번은 나번은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을 채택해라. 좋습니다. 다회선이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선에서 고장이 났는지 SGR을 설치합니다. SGR이 뭐예요? 셀렉티브 그라운드 리레이를 설치해라. 선택, 셀렉티브 해라. 접지 개전 방식을 채택해라. 4번, 구분 개폐기를 설치해라. 부하와 부하 간, 전원과 부하 간에 구분 개폐기를 설치해줘라. 좋은 얘기고요. 라번을 보시면 선로용 콘덴서를 설치해라. 콘덴서를 설치하시면 안 되겠죠. 콘덴서를 설치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로가 진상이 되기 때문에 진상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부하라는 놈들은 자,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 배전선로를 설치해 놓고 부하를 쓰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전부 다 대개가 무슨 부하예요? 모다 부하죠. 코일이 잔뜩 깎여 있는 모다 부하다. 지상부하다. 지상부하. 이런 지상부하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배전선로에다 콘덴서를 잔뜩 달아놔 버리면 콘덴서는 진상 무효전력을 선로에 공급하는 놈이죠. 이 진상 무효전력이 선로에 공급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페란트 현상이 나타난다. 페란트 현상이 뭐야?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죠. 이러면 진상으로 되면 고장 제거도 안 되고 고장이 확대됩니다. 왜? 고조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라번이네요. 라번. 답 라번. 자, 그 다음 25번. 문제 25번을 보시면 문제 25번은 개폐장치 중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차단이다 그러면 뭐가 하는 거야? 차단기가 하는 겁니다. 차단기. 차단이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간다 이 말이야. 차단기가 하는 겁니다. 차단은 차단기가 하는 거다. 두 번째, 배전선로에서는 그러면 배전선로에서는 차단을 누가 해주느냐? 우리 배전선로 보호 방식은 맨 앞쪽에 뭐가 달려있어요? 리크로저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달려있어요? 섹셔널 라이저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라인 퓨즈를 달아놓습니다. 라인 퓨즈가 뭐야? COS를 달아놓습니다. COS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섹셔널 라이저는 개폐 능력은 있더라도 차단 능력은 없는 놈이고 맨 앞에 뭐가 달려있어? 차단을 할 수 있는 리크로저가 달려있죠. 얘는 차단 기능이 있더라. 차단 기능이 있고 섹셔널 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더라. 라인 퓨즈, COS는 뭐예요? 개폐기지만 얘는 퓨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거나 지락, 단락이 생기면 얘도 당연히 동작을 하겠죠. 무슨 동작? 차단 동작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가번, 진공차단기, 진공차단기, V10이네요. 1번에 소개되고 있는 건 뭐야? V10이다. 바큐um 서킷 브레이커다. 차단기죠? 차단기. 차단기이기 때문에 차단 기능이 있네요. 그죠? 나번에 보시면,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유입 개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 스위치죠? 오일 스위치. 오일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차단 기능이 있다 없다?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답은 누가 되겠어? 나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시면 니크로저가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니크로저가 되어 있어요. 니크로저죠. 니크로저는 뭐라 그랬죠? 차단 기능이 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나번에 보시면 퓨즈가 설치되어 있네. 퓨즈, 전력 퓨즈, 파워 퓨즈라고 얘기하죠. 퓨즈 링크는 단락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우리 뭐 달아놓죠? 파워 퓨즈라는 걸 달아놓습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자, 이 파워 퓨즈도 역시 차단 능력이 있는 놈이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나번이 되겠네요. 나번. 25번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풀이도 좀 나와 있으니까 풀이를 조금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26번은 직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교류 송전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그랬네요. 다시요.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누구 물어본 거야? 교류 송전 방식의 이점을 물어본 거죠. 직류는 우리가 교본한다 안 한다? 전압 전류의 이상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교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직류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잖아. 문제 26번은 직류라는 놈은 전압 전류 이상이 동상으로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더라. 전류 0점이 없더라. 이런 게 없더라.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교본 능력이 없어. 자, 이런 게 직류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시하지? DC라고 하죠.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죠. 우리 교류는 어떻게 동작하지? 교류는 예를 들어서 전압 이상이 이렇게 있다면 부하는 대개가 어떤 부하죠? 우리 지상 부하이기 때문에 세타만큼 뒤진 만큼 전류가 이렇게 나타내겠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본하는 거죠. 교본합니다. 이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자, 가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로의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으므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자, 교류는 선로의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으므로, 없는 게 아니죠. 교류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기죠.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아니네요. 답은 가번은 답이 안 되겠네. 자, 나번을 보시면 나번은 변압이 쉬워. 그렇죠. 직류는 변압이 어렵죠. 그렇지만 교류, 알터네이팅 커런트인 교류는 뭐가 변압이 쉬운 거야? 전압 변화가 쉽죠. 어떻게 한다? 변압기라는 놈을 가지고 우리 변압기 1차 측에 코일을 감아놓고 2차 측에 철심을 통해서 2차 측에 코일을 감고 전압을 뭐 해주는 거야? 고압을 저압으로 또는 저압을 고압으로 변환해 준다.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네, 좋습니다. 답은 아마도 나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네요. 4번은 같은 절연에서 송전 전력이 크게 된다.
같은 전력에서 송전 전력이 크게 된다. 자, 송전 전력이라는 놈은 안정도식을 예를 든다면 송전 전력은 X분의 2SER 사인 델타인데 우리 직류는 X값이 있다 없다? X값,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송전 전력이 더 어떻다? 교류는 송전 전력이 더 작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직류에 비해서. 라버는 지중 송전의 경우 충전 전류와 유전체 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교류는 충전 전류도 교류해야 되고 유전체 손도 당연히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나번이 되겠다. 나번. 네, 좋습니다. 답은 나번입니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27번은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27번 같은 경우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물어보는 아이템이다. 왜? 전력계통의 안정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정규반 시간에들 다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정규 공부하시면서 안정도라는 것은 우리 부하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하가 급변하였을 때 부하와 발전기가 아무 이상 없이 동기를 유지하면서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죠.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안정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태안정도, 동태안정도, 과도안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정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꼭 좀 보셔야 하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정도 향상 대책엔 첫 번째 X값을 적게 주어야 합니다. X값을 적게 해줘야 한다. 안정도식이 어떻게 되느냐? 안정도식은 X분의 2SER 사인 전압상차각 델타입니다. 이 공식에서 얘 안정전력이 크려면 X값이 당연히 적어져야 된다. X값이 적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고장 시간입니다. 고장 시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고장 지속 시간이 짧으면 된다. 짧으면. 고장 지속 시간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단기의 차단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폐로 계정기라든가 어떤 계정기를 사용할 때 고속 차단할 수 있는 고속도 재폐로 계정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전력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전력을 평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발전단에다가 뭘 달아주고 있냐면 SDR이라는 걸 달아줍니다.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그러니까 우리 부하가 갑자기 탈락을 해버렸다. 부하가 어떤 고장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발전력이 남아 돌아갈 것이다. 그 발전력 남아 돌아가는 것을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이게 뭐야? 저항기를 강제 투입해서 부하를 만들어주는 거야. 임의의 부하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전력을 평형화시키겠다. 또 중요한 것이 전압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전압을 평형시켜야 된다. 전압을 평형시켜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안정도 향상 대책의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더 들어가서는 기기에 X값을 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고속 지속 시간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전력을 평형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안정시키려면 AVR이라든가 AVR을 설치하는데 이 AVR도 속도가 느린 거 말고 아주 속도가 빠른 소음성이 좋은 AVR 뭐예요? 자동전압 조정기를 설치해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대책이 되겠죠. 큰 대책은 X 그 다음 고장 지속 시간 P2가 될 겁니다. 자, 문제 27번에 충실하면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번을 보시면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가번이 답이 되겠네 우선. 왜? 전압을 평형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전압 변동을 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번을 보시면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한다. 고장 지속 시간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한다. 다번을 보시면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해줘야지만 된다. 왜? 그래야
안정도, 한계, 전력이 커진다. 안정도가 좋아지더라 이 말이죠. 라번을 보시면 고속도 차단 방식을 채용한다. 예, 고장이 발생한 것을 빨리 차단해라 라는 의미에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28번을 풀겠습니다. 28번 보시면 부하 전력, 선로 길이, 선로 손실이 동일한 경우 전선 동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그랬는데, 자, 우리 표를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풀으려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선 양을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 단상 3, 지금 뭘 물어봤죠? 전선량이 가장 작은 것을 다 풀어봐야 되니까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의 모든 전선의 양을 구해봐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교 책에 보시면 그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다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로 다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표로 다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단상 2선식을 100%로 본다면 전선이 가장 조금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 삼상 4선식이더라. 33.3%밖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전 방식은 전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삼상 4선식을 사용해야지만 경제성에 맞더라. 그래서 나번 삼상 4선식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거로 하고 표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외우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의 분류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호 계전기 시간하고 전류 크기의 어떤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계전기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 분류를 좀 보면 곡선을 하나 그려두셔야 돼요. 자, 어떤 걸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가로축을 I라고 하고 전류의 크기 암페아라고 하고 세로축을 세크라고 하죠.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의 축.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점선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양과 관계없이 동작해야 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류값이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도 있어야 합니다. 계전 방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식이 요 곡선하고 똑같이 따라가다가 전류가 어느 양을 넘어가면 요 곡선하고 만나는 곡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빠르게 동작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얘는 순시 계전기입니다. 순시 계전기.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계전기, 순시 계전기. 자, 전류값이 어느 값 이상이 되면 그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해서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정한시 계전기. 자, 그 다음 전류값이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으면 어떻게 한다?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동작하는 한시 계전기다. 그래서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와 똑같은 동작 특성을 갖고 있다.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한시 계전기처럼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정반한시 계전기다라고 씁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29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29번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의 분류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가번부터 보시면 순환시 계전기는 설정된 최소 작동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
한도를 넘은 양과는 관계가 없더라. 예, 맞는 얘기네요. 나번을 보시면 정한시 계정기는 설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작동 전류의 이제 크기와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 정한시 계정기라고 한답니다. 맞습니다. 다번을 보시면 반한시 계정기는 작동 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맞네요. 것으로서 전류값이 큰 겁니다. 전류값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 0점에서부터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 동작한다, 빠르게 동작한다. 시간은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지. 전류값이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거죠.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이 틀렸습니다. 라번을 좀 보시면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정반한시 계정기는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한시성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로 작동하는 계정기다. 예, 맞네요.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 보시면 동기조상기와 그걸 A라 그랬네. 그죠? 전력용 콘덴서 B를 비교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가번부터 보십니다. 우리 동기조상기가 뭔지 알죠? 동기조상기는 뭐야? 동기조상기는 진상과 지상 무효전력을 발생하는 전동기죠. 전동기의 부하를 건 게 아니라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부하로 운전해서 개통에다가 접속을 시켜놓고 만약에 중부하가 되었다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 개통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 개통의 전압이 약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전압이 떨어지면 얘가 뭐 하는 거야? 동기조상기가 과여자해서 여자를 많이 내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걔를 진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진상 무효전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상 무효전력을 누구한테 공급해주는 거야? 개통에 공급해줍니다. 자, 진상이 되면 전압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전압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중부하 시에는 동기조상기가 뭐한다? 과여자 운전하여 진상 무효전력을 개통에 공급시켜주는 것이다. 왜 공급해주는 거야? 진상 무효전력을 왜 공급해주는 거야?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다시 보자. 개통의 부하가 저부하가 됐습니다. 저부하가 됐다는 얘기는 개통 전압이 약간 상승을 했겠지. 상승을 하면 동기조상기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저여자 운전해서 여자를 덜 내겠다 이 말이야. 여자를 덜 내서 개통의 전압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떨어뜨려 주겠다. 지상 운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동기조상기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운전만 하고 그 다음에 블로리액터는 무슨 운전만 한다? 지상 운전만 하는 거죠. 자, 가번부터 보시면 조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조정 A는 동기조상기는 계단적이다? 계단적이 아니죠. 연속적이죠. 그렇죠. 회전기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B는 연속적이다. B 콘덴서는 계단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덴서를 용량이 1000kVA짜리 하나를 막바로 개통에다 투입시켜 주려고 우리 진상 무효 전력을 만들어 주려고 스위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콘덴서라는 건 뭐예요? 잔류 전하가 여기에 축적이 돼 있잖아. 전하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온하는 순간 돌입 전류가 확 나와서 어떻게 된다? 스위치가 닫혀지지 않고 오히려 여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선 규정에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콘덴서 1군, 한 군의 용량을 300kVA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하로. 왜? 잔류전하 한참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 놈을 이 스위치가 차단기가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이것을 투입하는 순간 돌입전류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 이 모선의 전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는다. 즉 계단적 투입을 하는 거지. 300kVA를 투입하고 그 다음 또 300kVA를 투입하고 그 다음 또 300kVA를
계단적으로 투입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진상 성분을,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나번. 전력 손실을 한번 보자.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은 A, 동기조산기가 B보다 적답니다. 회전기니까 손실은 당연히 많겠지. 표를 참고하시면 맞습니다. 답번을 보자. 답번을 보시면 무효전력 A는 진지상 양용을 한답니다. 동기조산기는 진상과 지상을 다 맞는데.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전력 콘덴서는 진상만 작용한답니다. 예,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30번은 답은 다번이 맞겠네. 그죠? 자, 라번을 좀 보시면 시송전 부분을 좀 보시면 동기조산기는 시송전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시송전이 가능하고 블로리액터라든가 우리 콘덴서는 시송전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31번으로 가죠. 자, 31번은 발전기 출력 PG, 연료량 B kg, 연료의 발열량 H kcal kg일 때 이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공식은, 열효율 공식 물어봤어요. 공식. 열효율 공식은 B라고 표시했나요? 연료량을? 네. BH분의 860의 PG다 곱하기 100%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요게 B가 연료량입니다. 연료량.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소비할 것이냐? H라는 건 뭐예요? 발열량. 발열량은 1kg 가지고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PG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발전기 출력이 되겠지? 당연히 유효전력을 만드는 거죠.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라번에 보니까 답이 있네요. 32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4단자 정수에서 B0의 값은 그랬습니다. 우리 4단자 정수가 뭐야? 4단자 정수 A, B, C, D를 4단자 정수라고 하죠. 우리 4단자 정수에서 예를 들어서 ES, IS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ES는 공식이 어떻게 했지? A의 ER 플러스 B의 IR이더라.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다. 자, 한번 실험을 해보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A라는 놈은 4단자 정수, A라는 놈은 뭐고 4단자 정수 중에서 B라는 놈은 뭔지 그 성분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무슨 실험을 할 거냐? 우리 2차 측을 개방해버립니다. 무부하로 만들어버리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개방해버리면 전류가 안 흘러서 여기서 다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0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A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는 ER이 곱하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럼 ER분의 ES. 아, A라는 놈은 송전단 전압에 대한 수전단 전압의 B구나. 결국 얘는 A는 전압비구나. 전압비. 자, C라는 놈은 성분이 어떤 건가 한번 보자. C라는 놈은 C를 구하려고 했더니 ER을 넘기면 뭐로 되는 거예요? ER분의 IS가 되는 건가? 자, 그럼 C라는 놈은 얘는 뭐야 결국? Z분의 1이 된 거지? 역수가 된 거야. Z의 역수가 됐으니까 걔가 뭐야? 어드미턴스 성분이네. 아, 그런데 얘는 어드미턴스 성분이구나. 어드미턴스 성분이구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 부하 측을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선로가 두 가닥이 있더라. 여기를 단락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여기 전압은 얼마가 뜰까? 여기다 전압계 갖다 들이대고 전압을 측정해 보면 전압은 몇 볼트 뜨는 거예요? 0볼트 뜨지. 0볼트. 전압은 전위에 차가 있어야지만 전압이 형성되는 거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는 뭐야? 전위에 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전위에 차가 없기 때문에 0볼트다. 단락을 시켜놓으면 아, 그러면 얘가 이번엔 0볼트가 되는구나. 0이 됐구나. 그럴 때 B라는 놈의 한번 성분을 구해보자. B는 얘가 결국 뭐냐? B를 구하려고 했더니 I를 넘겨주면 분모로 들어가더라. IR분의 ES가 되더라. 이거 뭐야? I분의 V네. 그럼 얘는 임피던스 성분이야. 임피던스. 다음 D라는 성분은 여기서 구해봤더니 얘가 무슨 성분이냐? 전류비가 되더라. 전류비. 이렇게 B를 알고요. A, B, C들을 여기서는 구하라는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선로가 A, B, C, D가 있고 A 선로에
정수가, 4단자 정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거기 뒤에 변압기가 하나 붙어 있는지 ZTR이 주어졌네요. TR.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렬식을 만든 다음 A0, B0, C0, D0를 구해보랍니다. 저럼 A0, B0, C0, D0는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이냐? 이걸 행렬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A, B, C, D가 될 것이고 행렬 다른 식을 여기다가 어떻게 곱해준다? 전압이나 전류는 송전단, 수전단에서 인가되고 있고 수전 받고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전압 전류는 1이라고 보고 임피던스는 아까 어떻게 주었어? ZTR이라고 주었고 어드미턴스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었으니 0이다. 자, 그러면 행렬을 한번 풀어보자. A0를 한번 구해보자. A0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겠네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걸 더해주면 곱한 것을 더해주면 A0 값이죠. 자, A0 값인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B0를 물어봤으니까 B0를 구해보자. B0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B0는 곱하고 더하기 누구?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나? A의 ZTR에다가 플러스 TR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야? B 곱하기 1이니까 B만 남겠네요. 답이 있나요? B 플러스 A ZTR 답 4번에 있네. 그죠? 라번에 있네. 라번에 답이 있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 33번. 자, 33번은 원자력 발전이 나왔네. 원자력. 자, 감속제의 온도 개선한 감속제가 뭐야? 감속제. 우리 우라늄 원소가 있습니다. 우라늄 원소에 우라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에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여기에 0.7%밖에 없는 우라늄 235가 있어. 이 우라늄 235에 누구를 충돌시키는 거야? 중성자라는 놈을 충돌을 시킵니다. 중성자 N이라 할까? 중성자 N을 충돌시키면 이 중성자가 몇 개가 나타나냐면 이 0.7g에만 이 핵분열을 일으키고 얘 나머지 우라늄 238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짝수 원소기호는 핵분열을 안 해. 그래서 나머지 뭐 이거 97%, 93%인가요? 93% 이런 것, 97.3%, 99.3%, 99.3% 이런 것들은 아예 쓸모없는 것들이야. 나중에 물론 고속으로 충돌시키면 중성자를 고속으로 충돌시키면 얘들이 물론 플루토늄을 만들기도 합니다. 플루토늄 이상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어떤 거를 충돌시켜야 되냐면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얘 중성자 하나를 충돌시켰는데 몇 개 나오냐면 N, 2분의 N 약 2.5개 정도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2메가 전자볼트야. 2메가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2메가 전자볼트면 2 곱하기 10의 6승 전자볼트라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감속을 시켜, 속도를 감속시키는데 그 감속시키는 게 감속제야. 감속제입니다. 그 감속제에서 속도를 감소시키는데 얼마까지 감속시키냐? 얘를 우리나라에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25 전자볼트로 감속을 시킵니다. 감속제를 통과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0.025 전자볼트로 감속을 시켜. 뭐를? 중성자 속도를. 자, 이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열중성자라고 하는데 이 열중성자를 가지고 우리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뭐 하는 거야?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속제의 재질은 뭐로 되어 있느냐? 얘는 경수, 물 또는 중수 또는 흑연 또는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산화베리륨 등을 감속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감속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속제의 온도 계수란 그랬는데 답원해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속제의 온도 1도씨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하다라고 했는데 좀 답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안전성에 가시면 안전성을 좀 공부하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답을 외우고 계시자. 왜?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
이거의 답은 4번이고요. 34번으로 가시면 34번은 반지름이 1.2cm, 센치네요. 전선 한 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경우 왕복 회로의 총 인덕턴스를 구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구했었지?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작용 인덕턴스의 크기를 알고 있었다. 작용 인덕턴스는 뭐냐면 삼상이 평형되어 있을 때, 뭐다? 인덕턴스 값이야. 그게 ln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다. 걔가 약 1.3mH 아마도 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한 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경우 왕복 회로의 총 인덕턴스를 물어봐서, 총 인덕턴스는 공식이 좀 틀립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 그때의 인덕턴스를, 총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한다면 왕로인 선의 인덕턴스에다가 귀로는 얼리하는 거죠. 귀로. 왕로 갔다 전류가 가면 귀로는 얼리하는 거야. 저 땅끝 몇 메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로를 하겠죠. 그 값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대지 귀로 인덕턴스를 더한 값을 사용해야지만 총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걔가 얼마냐? 0.1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다. 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풀어라. 근데 여기서 D도 등가성간거리도 얼마인지 모르더라 이거야. 왜? 선이 왕로와 기로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bout한 뭘 사용한다?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사용합니다. 그걸 H라고 하는데 H인데 H가 자 가공선하고 저 땅속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등가 대지면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 합해서 EHE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0.1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이 얼마 주었어요? R이 반지름이 1.2cm가 주어졌는데, 자, 우리 요거를 메다로 환산을 해보자. 왜?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주어졌는데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메다고 우리 반지름은 센치니까 센치를 메다로 좀 환산해보자. 단위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모 분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단위 환산해주면 R이 얼마? 1.2 곱하기 10의 몇 승 해줘야 될까? 메다로 바꾸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야 메다가 나오지. 센치를 메다로 바꾼 겁니다. 2 곱하기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얼마라 그랬어? 600m라 그랬네. 600m. 자, 이거 계산기 잘 누르시면 답이 가번이 나온답니다. 가번. 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인덕턴스 합산한 값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0.1로 바뀐다. 뭐가? 0.05가. 35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랬습니다. 우리 전격 차단 용량은 상계수 곱하기 삼상이라 했으니까 누트상 곱하기 뭐예요?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됐죠? 몇 번에 있어요? 3번, 가번에 있네, 가. 36번은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5ohm이랍니다. 자, 무슨 소리야? 우리 수전단을 단락했는데 단락한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값이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가 ZS가 단락했다 그랬으니까 숏시킨 임피던스가 305ohm이라고 했습니다.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개방했다면 어드미턴스겠지? 어드미턴스. 이 개방한 어드미턴스가 얼마나 그랬어요? 1200, 단위에 주의하자. 어드미턴스는 기본 단위가 뭐야? 모죠, 모.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뭘로 줬어? 옴으로 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역수 취해줘야지만 모가 되는 거지. 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역수를 취해줘야지만 걔가 뭐가 된다고? 모가 되는 겁니다. 단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뭘 구하냐면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했어요. 특성 임피던스를 Z라고 하자. Z 뭐 S 또는 ZW라고 하자. ZS는 뭐예요? YS0 개방 분해 ZSS 단락 임피던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1200분의 1의 분해 뭐가 되겠어? 305ohm이 된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605ohm이 나온답니다. 605. 다음 몇 번? 가번. 자, 37번. 37번을 보시면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37번은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개념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보기들을 먼저 좀 보시면 우리 보기에 보면 차단기하고 달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차단기와 달로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우리 달로기가 달려있다면 차단기가 이렇게 같이 달려있다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어떤 인터록 관계를 갖고 있느냐, 뭐는 어떻게 됐을 때, DS는 어떻게 됐을 때, CB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달록이라는 놈은 무부하 시에만 개폐할 수 있기 때문에 CB가 항상 열려 있어야지만, CB가 오프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개방도 할 수 있고 폐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DS는 그런 동작 기능밖에 없다. 왜? 소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호가 뭐예요? 아크가 연결되는 것을 끊어낼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DS는 누구에 의해서 얘가 반드시 열려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게 인터록의 개념이다.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달로기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38번 보시면 연간 전력량이 2kWh이고 전력량이다. 그럼 W는 P에다가 킬로와트에다가 양이라 그랬으니까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뭐? 아워를 곱해주는 거지. 자, 아워를 곱해줬다. 이게 전력량이다. 연간 최대 전력은 W 킬로와트인 경우 연부하율을 가릅니다. 연부하율은 부하율이라 그랬으니까 연 최대 전력분의 연간의 사용 전력량이죠. 사용 전력량. 평균 전력인데 사용 전력량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연 시간이면 365일 곱하기 24시간을 이렇게 곱해서 나눠줘라. 자, 그럼 되는데 우리 365 곱하기 24 하면 얘가 얼마야? 8760시간인가요? 8760시간이고 연 최대 전력이라 했으니까 연 최대 전력을 우리 뭐로 표시했나요? 연간 최대 전력을 W라고 이렇게 표시했답니다. 연 사용 전력량을 뭐로 표시했어? 2로 표시했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 곱하기 8760분의 뭐? 2로 되나? 이런 공식이 있나요? 당연히 U를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겠지. 답 라번이 되겠네. 39번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조속기가 뭐야? 조속기 가바나를 운전해서 물의 양을 또는 증기의 양을 조절해서 유효전력을 조절하는 놈을 조속기라고 그러죠.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그랬는데 탈조를 일으키게 된다. 4번 보시면 탈조를 일으킵니다. 너무 예민하게 하면 안 된다. 40번은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그랬는데 이상전압은 무슨 이상전압이 있어요? 크게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외부 이상전압에 뭐가 있어? 직경내가 있고 유도래가 있습니다. 유도래. 뇌를 맞았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뇌가 치면 전압이 뜰 것이다. 높은 전압이. 내부에서도 이상전압이 있는데 내부 이상전압은 뭘 의미하면 차단기를 온오프 했을 때 뭐가 나와? 개폐서지가 나오죠. 그 개폐서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것이냐? 가장 무서운 게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일 때가 가장 개폐서지가 가장 크더라. 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크냐? 상전압의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것은 그랬는데 무부하 송전선로를 개방할 때, 폐로 할 때도 아니고 개방할 때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1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